글을 쓸 생각을 어렸을 때 못했어요, 저는요. 근데 책은 많이 읽었거든요. 저희 아버지가 책방하고 출판사를 하셨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책방에서 맨날 놀았으니까 책은 볼 거 안 볼 거 참 많이 보고 그랬는데, 문학 소녀 내지는 이런 젊었을 때 소설을 쓸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, 그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설이 참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거꾸로 이제 세계 명작 이런 거, 우리 때는 그런 전집 이런 거 고등학교 때 굉장히 빠져 있었는데, 정말 특별히 뽑힌 사람만 소설 쓴다. 이제 30대 중반도 넘어서 이제 저의 경우는 정말 좀 낯이 두꺼워진 이후에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. 등단할 때는 특별한 등단할 계기나 그런 건 없었고요. 계기는 다 나름대로 다 조금씩 있었을 텐데,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문학 소설 창작반, 문예진흥원에서 하는 소설 창작반에 가는 걸 보고 괜히 따라갔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그렇게 굉장히 정말 우연하게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또 등단한 이후에 한 2년, 등단한 이후가 아니고 소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써보기 시작하고 2년 만에 등단이 됐기 때문에, 저는 38에 사실 등단을 했어도 굉장히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빨리 된 입장이고, 등단한 후에 굉장히 많이 쫓겼어요. 작품도 없고 써내더라고. 하여튼 그래서 또 되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수하면 안 된다. 좀 나 스스로도 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내야 되지 않나,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했었고, 요새 등단하고 한 15년 됐는데 이제야 좀 어떤 여백의 미 같은 걸 제가 느끼는 기분이에요. 작품 속에서 이렇게 공기 부분을 막 빼는 작업을 굉장히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살아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요새야 이제 좀 느끼고 좀 편안해진 기분이에요. 저는 하여튼 같은 주제로는 참 잘 안 쓰죠. 2번 계속해서 쓰는 게 굉장히 좀 따분하고 재미없고, 이제 하나의 주제나 이런 거에 하다 보면 계속 거기에 푹 빠져 있어야 되는데, 그거 굉장히 피곤하고 또 옳지 않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. 그래가지고 소설을 쓰면서 계속 다른 부분에 대해서,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자리를 잡지 못했나?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,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매너리즘에 별로 빠지고 싶지 않아요. 예. 그러니까 책을 읽기도 하고, 일상에서 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, 철학책, 또 과학책 이런 것도 읽다 보면 또 재미있는 소재가 떠오를 때도 있고, 그게 가족이란 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주어지는 아주 원초적인 집단인데, 그게 거의 운명인 것 같아요.
그렇고 물론 크게 보자면 뭐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국제적인 면에서 우리 어떤 민족이라든지 나라라든지 뭐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성격 자체가 이렇게 무슨 큰 산, 뭐 큰 나무 숲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작은 꽃에 뭐 또 나무의 나무 잎의 어떤 세밀한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아마 저 스스로도 천착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지만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. 내가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확실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많았고요. 근데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어떤 그런 문제를 쓰기는 썼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원경에는 저만치 뭐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쪽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그 이파리나 그 꽃을 그 자리에 놓기 위해서 저만치 뒤쪽에는 제 나름대로는 어떤 충실하게 쓰려고 애는 썼었지요. 글쎄 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만큼 많은 것 같아요.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또 하여튼 착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좋잖아요. 그렇고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착하다 세상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리고 싶어요. 그리고 비록 성격이 나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뭐 그게 또 뭐 사회적으로나 자기 지금까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동물이 오로지 인간 아닌가 또 그 예술이 또 그게 어느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보고 패러디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하여튼 그 민담에 대한 것을 소재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또 소설 쓰고자 하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 민족이나 또 인간의 어떤 그 집단 무의식이나 또 인간의 원형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어떤 면에서 거기를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사실 저는 먼저 낸 두 권에 비해서 그 자린고비의 죽음을 애도함이 한쪽에서는 좀 뜬금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그런데 저로서는 지금 제가 그걸 그때 안 했더라면 두고두고 소설을 쓰면서 그런 어떤 원형의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복겼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잘해본 것 같아요. 잘해봤고 또 그래도 그 앞의 두 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쓸 수 있었어요. 그런 기분이 들고. 그러니까 그게 소설이 어디까지가 소설인가? 소설이야 어떤 그릇이 있다면 그 끝이 어디까지가 소설이고 어디부터는 보고서인가? 어디까지가 희곡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가?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끝까지 가보는 거 그렇게 가봤죠. 가보고 제 그 이후에 소설이라는 거는 항상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제 생각에도 다른 소설가들도 소설을 쓰는데 그 안에서 아마 움직일걸요. 그 바깥으로는 이미 소설이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그런 이제 뭐 형식 실험 같은 거를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잘해본 것 같아요. 네.
낱말 공부는 제가 늦게 소설 시작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. 그러니까 사전 큰 거 보고 되도록이면 다 적어도 우리 말에 대해서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무기일 수 있고, 근데 세계에서 한글을 쓸 수 있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는데, 그게 굉장히 저는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 민족일 수 있는 것이 대려 한글 사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넘어졌다, 뭐 이런 거 하나를 하더라도,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엎으러졌다, 자빠졌다, 고꾸라졌다, 얼마든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다 방향이 틀리잖아요. 앞으로 넘어지면 이제 고꾸라지는 거고, 뒤로 넘어지면 나자빠지는 거고, 뭐 이런 건데, 지금 이제 대부분 그냥 넘어졌다. 근데 그걸로 안 보이잖아요. 그 모습이. 그럴 때 그걸 나자빠졌다 하는 거 하고, 그건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고, 그래서, 낱말을 아주 특별히 이미 사어가 된 그런 낱말이 아닌 거는,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 특히 그런 부분이었죠. 그래서 그런 좋으면서도 우리가 딱 그때 쓸 수 있는 말, 그런 거를 많이 쓰는 것도 소설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요새 어떤 청소년을 위한 무슨 짧은 장편 같은 거를 하나를 쓰고 있어요. 근데 그런 단편 중편하고 틀리게 조금 길면서도 단순하고 소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소설도 참 한편으로는 귀중하고 또 좋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하여튼 아주 외우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귀절, 그런 거를 글을 통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참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해봐야죠, 이것저것. 또 딴짓을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